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9월 16일 장 마감 이후입니다.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음, 일단 오늘 예상보다 하락이 상당히 깊었고요. 막판에 끄집어 올리지 못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겠고요.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이 3140포인트를 일단 이탈을 하고 마감했는데요. 갭상승 출발 이후에 이 장대 음봉 형태입니다. 물론 거래량은 얼마 되지 않는데 캔들상을 좀 아쉽죠. 그동안 요 만들어 왔던 이 부분을 오늘 일단 하루 만에 조금 깨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일단 뭐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헝다그룹 쪽에서 부실 논란이 조금 표면화되면서 이 회사채가 오늘 하루 일단 거래가 중단됐죠.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크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엄청난 뭐 소위 얘기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많이 하면서 부동산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뭐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군데 손을 벌려놓은 상태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에서 부실이 생김에 따라 가지고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닌 이제 금융권 부실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면서 오늘 홍콩 뭐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으니까 오늘 홍콩 증시가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 그에 따라서 결국 오전까지 어느 정도 버티던 중국 증시 역시도 오후장 들어와 가지고 크게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같이 함께 진행이 됐고요. 최근이 아니라 우리 원화 자체가 일단 위안화와의 동조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안화의 약세가 결국 우리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를 일단 유도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장중에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후장 들어와서 조금씩 주워담기 시작하면서, 코스피는 결국은, 매수 우위로 일단 마감을 했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딱 보면 1조 1000억대 정도의 매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1조 3천억이었거든요. 들어오는 딱 그 무렵에 1조 3천억이었는데, 그러니까 동시효과에서 한 3천억, 선연물 합쳐가지고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보면 선물이 한 1,800억 정도 동시효과에서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왔고요. 나머지 이제 현물 쪽에서 조금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제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오늘 좋지 않았는데 막판 들어와서 일단 찍어 누르는 물량, 오후장 들어와서 찍어 누르는 물량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는 했는데 일정 정도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지 않고 계속해서 누르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시효과를 앞두고 동시효과 넘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더 약화가 되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물론 미국 시장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큰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연휴를 앞두고 그래도 빨간불 마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은 일단 이 3140포인트에다 붙여놓든지 넘든지 하고 마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3140포인트는 일단은 확보를 해 놔야만이, 아니면 근처에다가라도 하다못해 붙여놓고 마감을 해야만이 이후에 우리 명절 연휴 이후에 시장, 그러니까 FOMC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때 돌파 시도를 바로 갈지, 아니면 뭐 요 자리 밀리면서 요 자리에서 지지를 보게 될지 이제 그 부분이 결정이 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 회복 못하고 마감하게 되면 이 자리 이탈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그때는요. 이게 그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일 하루 남은 상태에서 일단 최대한 3140포인트 위로 올려주는 흐름이 가장 좋고, 하다못해 붙여놓는 흐름으로 마감을 하는 게 좋겠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후에 레인지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움직였던 섹터는 뭐 하루 종일 에너지 관련 섹터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섹터들도 오후장 들어와서 조금 더 힘을 좀 내는 모습이었고, 철강 섹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관업체들 뭐 일부 조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쪽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섹터의 이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조금 진행됐던, 뭐 일부 뭐 지금 에너지 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그 외에는 일부 몇몇 종목이 sek터를 끄집어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별로 그렇게 썩 내용적으로는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 상위 쪽에서는 기아,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금호석유, 카카오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측면은 나쁘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반면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지금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도 뭐 배터리 분리 관련한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뭐 그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카카오뱅크, KTNG, LG 디스플레이,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펄어비스, 원익 IPS,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킨스전자, 이오테크닉스, 셀리드, 바텍 뭐 이런 종목들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시젠 매도가 조금 많았습니다. YG엔터 여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난티, SK 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LX 세미콘, 네페스 아크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눈에 좀 띄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보면 8월 이후부터 올해 큰 틀에서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 1월 12일 이후에 요 고점 이후에 테이퍼링 논란이 처음 나왔잖아요. 요 논란 이후부터 시장은 뭐 횡보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아마 여기저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들을 보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올해 뭐 진짜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시장이 쉬운 지금 시장은 분명히 아니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8월 달에 한번 이 여파가 한번 있었었고, 그리고 9월 3일 날 고용 쇼크 이후 시장 지금 불안정성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까지 이 흐름 나오면서 조금 시장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또 이 헝다 이슈가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FOMC에서 결정을 딜레이 시키면, 테이퍼링과 관련된 내용을 딜레이 시키면 당장은 뭐 시장이 조금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질질질 모드가 가게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일단 일단락을 시켜줘야만이 조금 이후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도 좀 시원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의 수급을 조금 우호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일까지는 뭐 강한 수급, 뭐 거래량이 많다든지 수급이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든지 시장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지금 많이 적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 딱 이 3140포인트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딱 갖다 붙여주는 정도의 흐름 내일 기대를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